범죄가 너무나도 현대사회에 와서 조직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좀 역량이 부족한 거죠. 임의로 조직 내부에 있는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수사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위에 있는 상선이라든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 총책이 누군지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금을 어떻게든 내가 회복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수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최근에 8월 20일자로 좀 의미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엄청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액수만 해도 뭐 몇 조에 달한다는, 저도 지금 정확한 추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거고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최근에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들한테는 좀 익숙한 것이, 법을 한번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흔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에 대응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자체는 사실상은 사기 범행으로서 형법상의 사기 범행을 보게 되면은 2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이 있긴 한데,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해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다 보니까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더 큰 대책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라는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공포가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행이 바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조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기 범행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전체의 범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증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라는 그걸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 우리나라 단순하게 사기 범행처럼 대면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점조직으로 해서 총책, 관리책,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사람, 자금을 수거하는 책, 그 다음에 통장 같은 거, 대포 통장 같은 것을 수집하고 매수하는 사람, 현금 인출책, 그 다음에 이걸 범죄로서 세탁하는 사람, 이걸 갖다가 무슨 코인 같은 걸로 범죄 수익 같은 걸 세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단체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을 경우에는 범죄적 단체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가 법원에서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범죄 자체가 단순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이 아니라 해외, 특히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정도의 많은 나라에서 그런 곳에 나가가지고 국외에 출국한,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국외에 출국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담해서 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찰권,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범행의 전모, 그 다음에 조직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지금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라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검거됐다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조직의 총책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좌가 어떤 계좌를 쓰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세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범죄 수익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니면 책임을 좀 덜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검거가 되더라도 단순하게 조직원으로서 검거가 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기가 좀 꺼려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범행뿐만 아니라 총책까지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자기의 상선을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관여된 범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범행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우선은 이제 법으로서 그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해준다면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됐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해야 과연 이 형벌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바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수사 단계에서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실질적으로 형벌 감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재판을 해보거나 아니면 수사를 해봐야 확인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검사 시절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수사를 해보고 한 결과로는 기본적으로는 추측컨대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에 있는 상선이라든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 총책이 누군지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과의 지시를 받았다든가, 보통 텔레그램 같은 걸로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한다든가 할 때 건넨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화 내역, 그 다음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선의 연관 관계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협업협조로서 형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이름을 부는 것만으로, 즉 다시 상선에 내 이름을 불었다, 그것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순하게 나는 이 정도로 알고 있어라는 걸로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협조를 했을 때 자신한테 유리할 것인지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또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이 자체가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이 수사 중,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중에서도 형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읽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가지고 뭐 조직의 일망타진에 진짜 일조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법을 적용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재판 단계에 갔을 때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벌 감면에서 면소 판결이나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피싱 조직도 그럼 이 상황을 모를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대응을 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보다 더 철저한 점조직을 유지할 것이고, 자기들끼리 어떤 내용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미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뭐 이것 덕분에 어떤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범행이 더 밀행성이 짙어져서 사건이 좀 더 파악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뭐 다만 이 제도 자체는 사실상에 보게 되면은 영미법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검사가 변호인하고 뭐 어디까지 인정할 거야, 그럼 뭐 나는 어떤 살인죄 뭐 1급 살인으로 할 걸 2급 살인으로 기소하겠어, 상해로 기소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 폴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라는 게 법으로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범죄가 너무나도 현대사회에 와서 이 조직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좀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조직 내부에 있는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수사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기법으로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조직화되면서 그런 범죄들에는 이런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가 계속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이와 비슷한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해가지고 담합할 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담합에 참여했던 사람, 어떤 업체나 먼저 그 담합을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이 면제가 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형법 체계나 특별법, 형사법 체계에서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번 물꼬를 튼 느낌이고요. 사실상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누가 먼저 불 것이냐, 그런 측면에 빠져 서로 경쟁적으로 범행을 스스로 내부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직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데 크게 유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수사기관도 단축이 되고,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저 사람이 범죄 저지른 거 맞는데 왜 저 사람은 형벌을 주지 않느냐,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형사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보이스피싱은 사실 사기 범행이고, 사기 피해자들이
법률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금을 어떻게든 내가 회복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돈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거죠. 근데 보통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가지고 피해가 회복되기라는 건 솔직히 요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법협조자의 형벌 감면제도에는 단순하게 어떤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범죄 수익이라든가 이거 세탁 과정을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범죄 수익이 세탁되고 어디로 가 있다라는 것까지 소재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일정 정도 사법 정의를 조금 양보한 어떤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영미법상의 폴리 바게닝이라는 것이 입법적으로 도입된 어떤 최초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런 제도가 들어온 도입의 시초가 되는 상황이다. 기념비적인 어떤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다른 법률에서도 아마도 많이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신 법령 개정이나 주목할 만한 판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